안녕하십니까. 입시 한라인 진행을 맡은 대입 성공의 길 김성길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능력 소득. 오늘은 진학 전문가 조만기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판곡고등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조만기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흔히 스펙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학생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스펙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스펙을 준비한다는 말 그 자체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이 아니고요. 비교과 활동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 모두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또는 잠재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교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항목이 교과 학습 발달사항,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난에는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문장으로 잘 적는 그러한 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들의 수업 태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또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의 활동들, 뭐 토론, 발표 또는 자료 제작, 뭐 분석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또는 각종 학교 활동에서 교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 방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활동들 또는 UP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적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교과 담당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충실히 임한다면 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좀 잘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 세특은 학생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잠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기록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기록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학부형님이 찾아와서 좀 잘 기록을 해달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일단 생활기록부는 그 기록의 주체가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평상시에 수업 시간이나 학교 활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세히 잘 누가기록 관찰해서 정리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기록한다면 글쎄요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학부형님이 압력을 넣더라도 소신껏 기록하자. 이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에 셀프 학생부라는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실은 그 기사를 접하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이 하지 않은 활동이나 배우지 않은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면접에서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거의 대부분 불합격되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생활기록에 그런 내용을 적는 자체가 실은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하고 거의 똑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사항은 담당 교사가 기록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담당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또 접하다 보면 일일이 학생들의 내용을 또 누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학습 플래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를 칭찬했다면 그 내용을 학생들이 자신의 플랜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수학 시간에 문제를 잘 풀었다. 선생님이 야, 너 참 문제를 잘 푸는구나. 그럼 아이가 나는 오늘 밀분접분 시간에 특이한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 칭찬받았다. 이렇게 칭찬을 적는 거죠. 받은. 네네. 만약에 이제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너 책을 한번 읽어봐라. 참 발음이 좋구나.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또 적는 거죠. 나는 영어 시간에 발음이 좋다고 선생님 칭찬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사실은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선생님 아까 수업 시간에 칭찬 감사합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사인을 받아서 그 노트를 이제 학생이 보관하는. 건국대학교에서 그 꿈잡이 길잡이 노트라는 자료를 발간했어요. 예. 건국대학교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가장 안 좋은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언어로 기록된 생활기록부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셀프 생기부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건 교사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 학생과 교사 간의 어떤 상호작용, 어떤 피드백 관계를 통해서 좋은 생활기록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맞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과서 혜택은 선생님이 그때 학생을 관찰해서 메모를 해서 네. 기록하는 것이 이제 참 옳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질문을 한다면 질문에 또 대답도 잘하고 발표를 시키면 발표도 잘하고 또 과제를 내주면 과제도 잘하고 이렇다면 선생님은 그 내용을 좋게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년 동안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모든 학생들한테 내용을 써준다는 건 실은 불가능합니다. 1년 동안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보였을 때 그 부분을 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잘 따라온 학생들이 아무래도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그 학생에 대해 좋은 기록을 써주려고 저도 노력을 하게 됩니다. 써주는 게 무조건 좋은 성적이 우선 조건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 학생이 성적이 좋더라도 그 학생이 1년 동안의 수업 시간에 저에게 함께 따라온 과정들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안 좋았다면 그 학생의 그지 좋은 기록을 써주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부 능력은 이제 성적에 따라서 써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요즘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또 잠만 자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네네. 깨워도 자고 뭐 이런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차라리 나는 이 학생의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는 것도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민원 받을 것 그렇습니까? 예. 예, 학생부 교과 세부 능력상 교과 담당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임함으로써 교과 세부 능력사항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은 동아리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학업 역량, 종목에 대한 열정, 적합성 또는 성실성 같은 인성들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CA로 얘기했던 시간표상의 동아리라고 편성된 그 주 동아리가 있겠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소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끼리 어떤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닌 다른 학교 시간에 활동을 하는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학교 이제 교육 계획에 의한 그런 그다음에 세 동아리입니다. 번째로는 청소년 단체가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 지덕체를 겸비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스포츠 클럽 활동. 이 네 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기록에 적을 수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보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가 있고 또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아리가 있고 또 교육과정 이외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동아리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성화되면서 학교 현장에 일어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특히 맞습니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혹시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을 못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 밀려서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다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학생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슨 학교에 가려고 하면 그와 직관적으로 연결된 동아리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아리에 들었으니까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동아리에 들었을 뿐이지 동아리 안에서 개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동아리에 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동아리에서 충분히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된 활동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의 모 고등학교의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학생이 힙합 댄스 동아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나중에 경영학과를 지원합니다.
연결이 일반적으로는 안 되시죠? 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 학생이 댄스 동아리에 들어서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열심히 춤추던 선배들의 어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활동들을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더란 얘기죠. 저렇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우리 잘난 선배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춤 잘 추는 저런 힙합 문화를 갖다가 나중에 경제적 활동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연을 한번 기획해봐야겠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공연 기획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힙합 댄스 동아리에서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에 가입했느냐, 뭐 이런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아까 제가 자율 동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정규 동아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고, 그게 불만족스럽다고 한다면 충분히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과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자율 동아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지원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좀 하고 싶다면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동아리 활동 끝난 다음에 동아리 활동의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동아리 연구 결과물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네네. 학생들이 그러한 동아리 연구 발표 대회에 참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발표 대회에 참여했던 것,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것인가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그 관심사 부분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그 결과물들을 갖다가 잘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런 결과들은 대학에서 평가할 때 저는 좋은 영향을 당연히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학생들이 어떤 그 만들어낸 결과물의 수준만 너무 고민하는 게 아닌가.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금 수능이나 다른 여러 가지 대학별고사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 자체를 고등학교 수준이 아닌 대학교 수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례들 또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내는 것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러한 걱정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한 다음에 연구 결과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준에 맞아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동아리 활동을 가입할 때 생물학과를 가는 학생이 생물 동아리에 가입했으니까 생물학교에 합격, 뭐 건축 동아리 활동을 했으니까 건축학교에 합격,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든지 그 동아리를 통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느냐, 이것이 동아리 활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네. 다음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학생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봉사활동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네. 몇 시간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하다 보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선생님, 1년에 20시간씩 3년 동안 총 60시간을 해야 만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12시간이 부족합니다. 얼마만큼 감점이 되나요? 예, 황당합니다. 일단은 1년에 20시간의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극히 소수의 대학이 봉사활동의 시수를 적용하는 아주 소수의 대학이 있을 뿐이거든요. 비교과 활동 측면에서는 1년에 몇 시간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막 1년에 200시간, 300시간씩 봉사활동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본분이라는 거죠. 학생의 본분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라는 거죠. 이렇게 학생이 공부를 병행하면서 자신의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이 배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 그게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그 시간이 몇 시간 많다 적다가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또 봉사활동 시간을 규정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비교과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활용하는 대학의 경우 몇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봉사활동을 뭐 500시간 했으니까 합격, 뭐 300시간 했으니까 불합격 이런 대학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의 시간보다는 그 봉사활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합격한 학생의 그 사례인데요. 그 학생이 이런 자기소개서에 나의 별명은 쓰줍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주위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쓰줍이라 부릅니다. 학교가 깨끗하면 나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쓴 그 자기소개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 학생은 기본적인 인성은 교내 봉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실천한 그런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이제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그 과거에 입학사정관제 시절부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관성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로 희망 사항이 일관적이게 이제 바뀌면은 부여를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논란인데요. 자, 진로 희망사항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저 자신이 지금 현재는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제가 되고 싶은 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의 학생들은 꿈은 더 빠르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뀌는 게 당연시되는 시점에서 무조건 꿈은 일정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 일찍부터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로 목표에 대해서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온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유리함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로 희망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로 희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왜 바뀌었는지에 어떤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진로 희망이 A였을 때의 생활기록부는 A의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다시 B로 바뀌었을 때 학교 생활 활동 내용이 B로 맞춰져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바뀐 진로 희망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적극성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로 희망상 뭐 일관적으로 나가는 학생은 뭐 그대로 또 나가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었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었다면 바뀐 것에 맞춘 활동 그런 활동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독서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독서활동, 어떤 학생의 어떤 정서적 그리고 의지적 뭐 이런 성장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독서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갔을 때 이제 학부모들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선생님 깊이 있는 독서를 해야 되나요? 넓게 독서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깊고 넓게 읽어주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 부분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러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공 관련된 그러한 독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는 학생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학생들의 독서 활동의 목록을 보면 아하,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로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된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잘 구조화된 독서활동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목록을 보면 이 학생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그런 책을 뭐 반드시 읽어야 되겠지만 또 인문계 학생이라면 자연계통의 독서를 또 자연계 학생이라면 인문계 독서를 그래서 지원학과와 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시대 정신이 융합이기 때문에 폭넓은 독서를 한다면 그 역시 좋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독서 활동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이 영향력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독서 활동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면접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 모양으로 작용이 됩니다. 최근에 뭐 대학교들에서 컨퍼런스나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는 독서 활동이 좋은 예로 작용되는 경우가 독서 활동에 대해서의 어떤 그 과정들이 학교 내 활동을 통해서 잘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통 예로 많이 들거든요. 예를 통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수행평가에서 그 어떤 책을 읽으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책을 읽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책을 읽게 된 계기가 학교 수업과 연계되겠죠. 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수행평가는 수행을 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그 뒷부분을 공부하는 자율동아리하고 연결시키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아까 김동현 얘기했지만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수상 경력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그 독서 활동의 어떤 그 동기라든가 추후의 어떤 그 변화상 부분들이 학교 내 활동과 연결됐을 때 조금 더 좋게 평가에 작용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서 활동 어떤 책을 읽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독서 활동에서는 왜 읽었을까라는 네.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상 경력, 지원학과에 관련된 수상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상 경력은 역시 학생이 학교 활동에 참여해서 했던 활동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학과와 관련된 실적이 있다면 유리하겠죠. 유리하지 않을 수는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지원학과와 관련된 실적을 준비는 했는데 못 이뤄내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각 대학교 사정관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비록 수상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얻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과 그 활동 과정들이 생활교육에 드러난다면 그 과정들 자체도 충분히 우리는 좋은 영향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상 경력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탔다 안 탔다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을 탔다면 그 상을 타기 위한 노력 또 노력과 과정 또 상탄 이후의 변화, 만약에 상을 타지 못했다면 상을 타지 못한 그 이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음에는 이제 출결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출결 사항은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만약에 무단 결석이 있다면 그 학생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그 무단일에 관련된 그런 근태사항이 생활교육에 기록되어 있다면 학생의 성실성 부분에서는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단이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1학년 때 무단이 있었지만 1학기 때 그 무단이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고 그 후에 반성을 하고 2, 3학년 때 어떤 더 성실한 태도로 변했다면 발전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건 무단에서 성실성의 부분에 좀 떨어지겠지만 다른 학업 역량이나 또는 전공 적합성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 무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합격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결은 학생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무단 결석, 지각 조퇴 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생활에 성실히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담임반 학생들을 1년 동안 주관적으로 관찰하셔서 연말에 학기 말에 평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종합 의견. 대학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굉장히 더 평가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 의견에는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의 1년 동안의 활동을 보고서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총평이 적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교사에 임용됐을 때 그때는 이 생활교육부를 이렇게 그 동의로 제가 그 당시에 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신입 교사에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교감 선생님이 한 선배 교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가 오고요. 열심히 들어봤더니 종합의견란에 세 글자만을 쓴 겁니다. 예, 단 세 글자. 예, 뭐라고 썼냐면 심각함이라고 썼습니다. 네, 아주 심각하게 쓰셨네요. 중요한 건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바꿔라 안 바꿔라 막 실갱이를 치다가 좀 또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 5글자가 발견된 겁니다.
매우 심각하고. 아, 예. 물론 지금 그렇게 쓰면은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그 학생을 어떤 몇 글자로 이렇게 판단하게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학생의 뭐 전체적인 성적, 학교 생활, 인성, 동아리 활동 이런 전체적인 1년 동안의 활동들에 대해서 1, 2학년 담임교사가 추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쓰는 난이 이 종합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학생들이 평가하는 주요 자료고 특히 추천서를 받지 않는 대학은 이 종합의견으로 대신하는 그런 대학도 사실 있습니다. 학생이 학급회 활동을 통해서 또 학급회 활동에 열심히 한다면 담임선생님이 그 내용을 좋게 기록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진학 전문가 조만기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에서 많은 횟수 또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 이쪽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학생의 학교생활의 본연을 다 담는 그러한 어떤 기록의 종합판이거든요. 학생이 정말로 고등학교 학생스러운 그러한 모습들, 친구들과 같이 봉사도 하고 동아리에서 축제 부스도 운영하고 같이 책도 읽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그 가장 고등학생다운 모습들을 생활기록에 기록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가장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조만기 선생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입 성공의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오늘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 전형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활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교과 수업 시간에 교과 담임 선생님들의 질문과 대답, 발표 이런 것들을 잘한다면 좋게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은 어떤 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을 탔다면 그 상을 타기 위한 과정과 경험, 동기, 또 상을 탄 것으로 인한 변화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은 학생들의 어떤 진로 탐색을 나타내는 부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의견은 담임 교사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 태도나 또 그 아이의 인성, 봉사, 배려심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종합의견입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이 종합의견이 잘 기록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 평가 서류입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학생부가 풍성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 교과 영역의 관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항목이 교과 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성화되면서 학교 현장에 일어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라고 보입니다. 네. 학생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봉사활동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